오늘의 이야기. 지워진 천재군주 예종 14개월의 불꽃.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1468년 9월 7일. 조선의 거인 세조가 마침내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9월 8일. 19살의 청년 이황이 수강궁에서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8대 임금 예종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마 남이 장군을 질투해 죽인 나약한 왕일 겁니다. 하지만 실록이 기록한 예종의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그는 아버지 세조보다 독했고 할아버지 세종보다 치밀했습니다. 지독한 병마 속에서도 조선의 법을 세우려 했던 왕. 그의 치열했던 14개월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450년 세종 32년 한양의 수양대군 사저에서 둘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가 바로 훗날의 예종 이황입니다. 사실 이 시기 그는 왕이 될 운명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임금은 인자한 성군 문종이었고 그 뒤를 이을 정통 후계자 세자 단종이 건재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수양대군의 집안 내에서도 그는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완벽한 형인 도원군이 있었죠. 어린 예종은 왕자를 꿈꾸기는커녕 강력한 아버지와 빛나는 형의 그늘 아래서 그저 왕실의 귀한 종친으로 조용히 성장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짧았습니다. 3년 뒤인 1453년 계유정난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피해 길을 걷기 시작하며 평범했던 종친 소년의 운명은 소용돌이치기 시작합니다. 고작 4살이었던 예종은 정치를 배우기도 전에 비릿한 피의 냄새를 먼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1457년 20살이던 형 의경세자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이 죽음으로 소년의 운명은 완전히 뒤집힙니다. 8살 소년은 하루아침에 조선의 왕세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 흘러갑니다. 1460년 예종은 한명회의 딸을 세자빈으로 맞이합니다. 드디어 평범한 행복이 찾아오는 듯 했죠.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1461년 세자빈 한씨가 원손을 낳은 뒤 산후병으로 사망합니다. 11살 소년 예종은 아내를 잃은 슬픔을 말없이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무렵 아버지 세조의 몸도 급격히 무너져갑니다. 1466년 세조는 아들에게 정사를 맡깁니다. 예종은 세자 신분으로 나라지를 직접 결제하기 시작하죠. 세조는 아들에게 자비가 없었습니다. 결제가 늦어도, 판단이 흐려져도 용서는 없었습니다. 이 혹독한 시간 속에서 예종은 뼈저리게 배웁니다. 왕이 약해지는 순간 정치는 끝난다. 그는 왕이 된 뒤에 정치를 배운 게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통치자였습니다. 1468년 9월 마침내 왕위에 오른 예종은 즉각 움직입니다. 공신들을 압박하고 특히 군권을 쥔 남이를 경계합니다. 즉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남이를 병조판서에서 해임하죠.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이미 권력의 균형이 무너질 지점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말합니다. 질투 때문에 남이를 죽였다고요. 하지만 실록은 철저히 정치의 언어로 이 사건을 기록합니다. 군권을 쥔 젊고 강력한 공신은 언제든 왕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 그 자체였습니다. 1468년 10월 24일 유자광이 남이의 역모를 고변합니다. 예종은 신하들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국문에 나섭니다. 남이의 시 한 구절, 표현 하나까지 조목조목 따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치밀한 계산이었습니다. 10월 27일 사촌 형이었던 남이는 처형됩니다. 이 사건으로 예종은 공신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조선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왕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예종의 발에는 부골절하는 병이 있었습니다. 뼈가 서서히 썩어 들어가는 끔찍한 병이죠. 서 있는 것조차 고문 같은 통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마를 타고 군사훈련을 참관하고 죽기 전날까지 정사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토록 집착하듯 매달린 과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 세조가 남긴 미완의 법전. 조선의 근본 경국대전이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법을 성종의 업적으로 기억하죠. 하지만 법의 뼈대를 세우고 방향을 정한 건 바로 예종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왕은 죽어도 법은 남는다. 1469년 1대 1월 27일 예종은 사망 전날까지 평소처럼 정사를 보았습니다.
신하들조차 왕의 상태가 이토록 위중한 줄 몰랐을 정도였죠. 그리고 다음날 새벽 1대 1월 28일 예종은 경복궁 잠이당에서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왕위에 오른 지 고작 1년 2개월. 그의 나이 19이었습니다. 죽음이 너무나 갑작스러웠기에 독살설이 퍼졌습니다. 입증할 기록은 없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너무 많은 사람에게 불편하고 무서운 왕이었다는 겁니다. 예종은 무서운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태어나 더 무서운 신하들과 싸우다 떠났습니다. 그는 질투에 눈먼 어린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왕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피를 묻힌 철혈의 통치자였습니다. 왕이 숨을 거두고 누울 자리를 정하는 것조차 순탄치 않았습니다. 예종의 무덤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서울릉에 있는 창릉입니다. 전해지는 말에 따르면 이곳은 한때 아버지 세조가 눈여겨보았던 자리였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당시 최고의 직관들은 이곳을 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직관들이 물이 많고 기운이 안정되지 못하다며 우려했다는 이야기 역시 함께 따라옵니다. 공식 기록으로 확인되지는 않지만 사람들은 결국 그 땅에 병약했던 예종이 묻혔다고 기억해왔습니다. 또 다른 야사는 창릉의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예종이 묻힌 창릉의 자리가 유독 습하고 물이 많았다고요. 백성들은 이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서는 뼈가 썩는 병으로 고통받으시더니 죽어서도 물기가 많은 땅에 누워 뼈가 쉬지 못하시는구나. 사람들은 예종의 병이 무덤까지 따라간 것이라 믿었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적막한 창릉은 그렇게 잊혀진 왕의 고독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종의 능은 다른 왕릉에 비해 규모가 작고 소박합니다. 그가 죽자마자 권력을 잡은 공신들은 왕의 흔적을 지우듯 서둘러 장례를 마무리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치열하게 법을 세웠던 천재군주는 그렇게 서쪽 끝 으슥한 숲속에 묻혔습니다. 화려한 기록 대신 무성한 잡초만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조선 500년의 뿌리가 된 법을 세운 젊은 거인.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졌던 천재군주. 그가 바로 조선의 8대왕 예종이었습니다. 14개월이라는 짧은 통치기간. 역사가 그를 지운 것은 그의 이름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가 꿈꿨던 강력한 조선의 미래였을까요? 남이를 죽인 비정한 왕 혹은 질투심에 눈먼 어린 군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예종을 오해해왔을지 모릅니다. 19의 나이. 그는 꿈 대신 피 묻은 왕관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촌형 남이를 처형했던 그날. 왕은 질투를 한 것이 아니라 왕권을 향한 투쟁을 했던 것입니다. 비정해 보이지만 그것은 19소년이 짊어진 왕관의 무게였습니다. 뼈가 썩는 고통 속에서도 경국 대전을 끝까지 붙들었던 이유. 그것은 왕은 죽어도 법은 남는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지워진 14개월 그 속에 타올랐던 뜨거운 불꽃. 이제 예종을 남이를 죽인 왕이 아닌 조선의 법을 세운 젊은 거인으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지워진 천재군주 예종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